지역 불평등, 전력수 불안정, 핵위험을 멈추기 위한 탄핵 비상시국 선언 기자회견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를 봐주셨는데요. 노진천 환경운동화 공동대표께서 짧게 기조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예. 현 정부는 지난 2달 사이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이 핵발전으로의 정책 전환을 빠르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핵발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 그 위험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 번의 그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정당성이 마치 확보된 것처럼 하고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행태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6월 지방선거를 이용해서 핵발전 정책을 공고히 하려는 이런 핵책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3월 말에 신규 그 부지 공모를 하고 그리고 6월 말에 후보 부지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선거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에서 이제 그 상대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발전 정서를 이용해서 위로부터 핵발전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이제 선동 전략이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울주군하고 경북 영동군 그리고 부산 기장군 그리고 경북 경주시 등에서 핵발전소 유치 움직임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를 이용한 핵발전 정책 전환을 공고하는 사실 그 정확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굉장히 도발적인 행위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사회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 3.11 후쿠시마 그 15주년이 되는 해이고 또 체르노빌 핵사고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이들 핵사고는 가 주는 그 인류 최악의 재난이라고 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무책임하게 그리고 반민주적인 이런 핵발전 정책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는 함께 뭉쳐서 이 핵발전의 위험성과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재난을 이제 적시적으로 쟁점화하려는 그러한 역량을 결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을 기대합니다. 예.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촛불로 광장에서 시작한 정부입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지난 1년 전에 외쳤던 목소리는 우리가 요구했던 건 민주주의였고 회복이고 안전이고 공존이고 멈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의 시간을 다시 되돌리는 건 우리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죠. 좀 간단하게 실내긴 하지만 단호하고 분명하게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하면 마지막 철회하라를 3번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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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탈핵할까요? 네.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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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아까 어떤 분이 탈핵 의제가 이제는 정치적으로 되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원내 정당들은 그 이야기를 안 하죠. 안타깝지만 오늘 정당들이 발언 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정당들이 오셨는데요. 그 발언이 워낙 많아서 그 대표자분들께서 간략하게 21년의 포부 정도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한국 아주 가나다 순으로 녹색당부터 제가 마이크를 죄송합니다. 노동당부터 제가 좀 짧아요.
반갑습니다. 생태, 평등, 평화의 정당, 노동당 공동대표 저는 고유미입니다. 탈핵과 정의로운 전환을 염원하는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필요한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 꼭 함께 서겠습니다. 네, 녹색당 공동대표 김찬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를 봐도 자기 집 부근에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다 반대했습니다. 모두 국민들이, 모두 시민들에게 자기 집 앞에 원전을 짓겠냐, 자기 집 앞에 핵발전소를 짓겠냐, 이걸 물으면서 국민들과 시민들과 대화해 나가면서 반드시 핵발전을 저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싸웁시다. 주제! 네,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이번에 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규 원전 건설을 시민들의 연대 힘으로 반드시 막아냅시다. 주제! 진보당 공동대표 홍희진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은 핵 확대가 아닌 공공재생 에너지의 길입니다. 핵 확대를 막고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보당도 국회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4개 정당들 항상 저희 곁에서 힘을 보태주시는데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함께 잘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기자님께서 9호 한 번 더 외쳐달라고 요청이 있으셔서 아까처럼 마지막 철회하라 한 다음에 탈핵 그것까지 한 3번 정도 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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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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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한 번 더 할까요? 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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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 예, 각계 발언 이어갈 텐데요. 워낙에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사안이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가능한 한 간략하고 그리고 짧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많은 분들이 계셔서 3분씩 소개를 드릴 테니까 이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숙 탈핵 울산 공동행동 공동대표, 그리고 성원기 삼척 핵발전소 반대 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상홍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 집행위원장, 이 3분께서 연이어서 발언을 이어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울주군은 축제 중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네, 이재명 정부가 핵을 포기하는 줄 알았더니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민들이 너무나 좋아한다고 기자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지역은 핵발전소로 인해서 폐폐화되어 있습니다. 토양과 그리고 거리와 땅도 그렇지만 저는 사람들의 마음도 피폐해졌다고 봅니다. 이 주민들의 바람은 4,500명이 울주군이 유치 신청을 냈다는 그 4,500명은 절반 이상이 한수원 직원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곳에서 핵발전을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면 지역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역 주민으로 끼워주질 않습니다. 지독한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세울, 울산에는 주소를 둔 발전소가 지금 2개가 운영 중에 있고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중에 있고 올해 내년 가동에 들어갈 겁니다. 처음 유치 신청할 때만 해도 온 울산 시민들이 지역 정당을 다 넘어서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고 10년 지나서 15년 지나서 똘똘 뭉쳐서 모두가 찬성하는 것으로 바뀌는 이 과정은 바로 정부와 한수원이 얼마나 지독하게 지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핵발전은 그 위험성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원론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역을 파괴하고 사람의 삶을 존중하지 않는 철저한 폭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우리 울산은 신규 핵발전소 부지 34억이 건설을 절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지역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인권을 우선시한다면 이 사태를 좌시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비상시국 함께 울산도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척에서 왔습니다. 성욱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 국가로 향해 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핵발전소가 늘어나고 노핵발전소 수명장 계속하며 끄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이 올까요? 그 끝은 대정전이고 핵사고입니다. 어떤 것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거죠. 물론 핵사고와 대정전, 블랙아웃을 비교하는 것은 가당한 일이 아닙니다. 간발운전은 핵사고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요건이 채워지면 핵사고는 나고 맙니다. 한수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0%까지 간발운전을 할 수 있다. 간발운전하고 실제 핵발전소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체르노빌 핵사고에서 봤습니다. 체르노빌에서 일어난 일은 딱 이겁니다. 출력을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관성에 의한 전력 시험을 하다가 핵사고가 난 겁니다. 기본적으로 간발운전은 체르노빌 핵사고의 시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이번 이제 봄이 옵니다. 우리가 이 봄을 정말 대정전 없이 넘길 수 있을까요? 간발운전을 도대체 몇 번을 해야 이 봄을 넘길 수 있을까요? 지난 봄에 19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할까요? 그 한 번 한 번이 모두 다 핵사고와 직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도 핵발전소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핵발전소를 33억이 34억이 신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국민을 어디로 몰아가는 겁니까? 그렇게 계속 짓고 끄지 않는데 어떻게 핵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서 간발운전하는 나라 딱 두 나라입니다. 프랑스가 있고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간발운전은 어떻게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발운전을 막아내기 위한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수명장 안 하고 다 끄게 되면 2030년이면 무려 10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간발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능한 나라로 갑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풀어갈 정책이 있고 이론적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정책이 있습니다. 핵발전소 늘리는 정책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은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펴는 이재명 정부는 이제 물리 법칙에 따라야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법칙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탈핵 경주시민공동행동의 집행위원장 이상홍입니다. 친위 쿠데타를 극복하고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쿠데타를 감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에너지 쿠데타라고 명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쿠데타는 성공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필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쪽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우리 경주시민 네 분이 제일 뒤쪽에 와 계십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예, 멀리서 경주시민 네 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때 완전히 핵발전이 과학인데 왜 자꾸 정치적으로 정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학의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사실 에너지만큼 정치적인 문제가 없죠. 핵발전만큼 정치적인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의 기능을 놓아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핵발전이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결과라고 봐지는데요. 울산에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핵발전이 들어오면은 돈을 받는 분도 계시고 마을에 핵발전소가 지어지면 안 그래도 요즘 농촌이 많이 힘들잖아요. 지방이 많이 힘듭니다. 땅 팔고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분들도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경주에 있는 언론에서도 그러한 기사들이 막 나와요. 울산과 영덕이 유치 경쟁을 한다. 경주와 울산이 유치 경쟁을 한다. 이게 올림픽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유치 경쟁이라는 말을 공경련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열어놓은 핵발전 판도라 상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포장을 하더라도 핵발전은 희생이죠. 희생입니다. 지역의 희생 위에 서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지산지소라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는 이번에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번에 지어진 핵발전소는 33기, 34기입니다. 32기까지가 지역에 있어요. 특히 영남과 호남의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3기, 34기를 건설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한다면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은 그렇다면은 그것은 서울과 수도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목소리들이 심심찮게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 한수원이 부지를 선정하면서 딱 써놨대요. 임해 지역만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경주, 영덕, 삼척, 부산, 울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필요하면은 이제는 좀 수도권 했으면 좋겠어요. 한강에 했으면 좋겠고 서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자력 안전법상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대요. 우리 함께 탈핵입법 만들자라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탈핵입법도 추진하고 기존에 있는 원자력 안전법에 있는 입지 제한 규정 없애서 서울에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토대부터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있는 지금 야당 세 분 대표님께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고요. 왜 서울에 해야 되는가? 왜 한강에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이 전기를 많이 써서 그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 원전을 하면서 정부에서 내걸었던 이유, 한손이 내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원전 수출하는데 체코에 수출했는데 원전 수출 경쟁력을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국내의 핵산업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우리가 밀양에서 싸울 때, 밀양 손정탑 만들 때 그때 정부와 한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UAE에 우리가 원전 수출해서 원전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고리 3, 4, 5기와 똑같은 핵발전소다. 신고리 3, 4, 5기를 빨리 가동을 해서 정상적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우리의 수출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금 체코에 원전 2기 수출했다고 난리 났습니다. 어떤 원전입니까? 바다에 건설하는 원전입니까? 체코에 있는 원전이? 아니잖아요. 내륙형 원전입니다. 강가에 건설하는 원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체코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죠. 예? 우리도 한강에 지어서 대한민국도 강가에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전 경쟁력을 키우는 길, 수출의 길은 바로 서울 한강에 건설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야당들께서 법제도 정비를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정수희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양기석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김은정 기후위기 비상연구 공동위원장이 세 분께서 발언을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밀양청도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정수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다시 논의하겠다라고 하면서 공론화를 하고 토론회를 하고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밀양에서는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활동가가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추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발전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존재를 밀어내고 지원해내는 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말 두렵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말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금 울산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삼척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경주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정부는 정말 지난 40년간 오랫동안 정말 징글징글하게 집요하게 이 지역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삼척 그간 핵발전소를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2번이나 막아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핵폐기장도 막아냈죠. 그렇게 삼척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백지화를 2번이나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건드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찝쩍거리고 있어요.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집요합니다. 될 때까지 정부의 힘, 권력의 힘 보여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핵발전소 지역은 어떠합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매년 수백억씩 지원금을 때려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발전소가 이번에 2기 유치하면 2조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지역이 잘 살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해요. 숫자도 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발전소를 운영해온 지역들 핵발전소 10기, 12기 이렇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지금 13개, 14개 끌어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발전소 지역마다 경제 붙이고 있습니다. 2조 주겠다라고. 정말 비열하고 비겁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밀양과 청도는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냐면 핵발전소 짓는데 핵발전소만 필요합니까? 송전탑 한 개 필요합니다. 곧 있으면 신고리 5, 6호기 가동합니다. 신고리 5, 6호기 가동하는데 신규 송전탑이 없으면 전기 못 보낼 거라고 벌써 몇 해 전부터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또 지어집니다. 이것이 이미 울진에 핵발전소가 12기가 들어서면서 지금 신울진, 신가평 송전탑 또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765에 더해서 500kV 송전탑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노핵발전소 수명 연장 중단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늘리겠다
라고 해서 전라도 지역에 엄청나게 재생에너지 지었잖아요. 근데 노후 폐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전력시설이 넘쳐나가지고 송전탑 건설이 지금 서해안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생각한다면서 성장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핵발전소 더 짓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해가지고 전국의 많은 국토들이 얼마나 많은 송전탑으로 난도질을 당해야 하는지 그것까지 생각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밀양 주민들 싸워온 지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행정 대집행이 있은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92살이 되는 덕천 할머니, 저희가 볼 때마다 그날 행정 대집행의 일을 매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카맣게 경찰들이 몰려 올라온 것, 아들의 등에 업혀서 내려온 이야기를 지금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할머니는 지금도 마을회관에 못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동면에 있는 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민들끼리 싸워서 지금 송사가 지금 10몇 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렇지 않게 결정한 핵발전소 건설,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그리고 지금 서해안 지역은 지금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송전탑 짓는다고 하죠. 그 사람들의 삶을 지금 함부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무나 빠른 속도 가운데 지워지는 사람들의 존재, 고통받는 사람들의 존재, 이재명 정부는 이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의 존재를 기억하고 지금 결정한 것을 되돌려야 됩니다. 밀양에서도 우리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환경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양희석 신부입니다. 종교가 어느 종교든지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내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내가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경전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보다 약한 존재를 골라서 그들을 희생시켜가면서 현 구조를, 사회를, 상황을 유지해왔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이미 죄를 쌓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제 죄로 점철된 이런 사회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누군가를 희생시키면서 살아가는 내 삶을 유지하는 이 방식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는 것을, 그리고 급하지 않더라도 천천히 가면서 주변을 좀 둘러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핵발전소 때문에, 송전탑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많은 이웃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신규 핵발전소를 짓지 않고 노후 핵발전소를 멈추고 종래에는 탈핵으로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일 겁니다. 이제 조금 더디 가더라도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주변을 둘러보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종교인들도 함께 기도하며 탈핵 세상을 향한 걸음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위험을 당연시하는 성장에서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 이 말은 바로 얼마 전 신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는 또 취임 후에 국가의 존재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한 바 있습니다. 1000만 번 지당한 말입니다. 이는 일터만이 아닌 우리 삶의 현장 곳곳이 해당되며 핵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전 정권의 정책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는 둥
핵발전 문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는 등 애매하고 이상한 말을 해가며 사실상 신규 핵발전 건설 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 큰 핵 위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이재명 정부의 자기 부정은 분노보다는 차라리 민망함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핵발전 위험의 조건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책임 있는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시민사회나 또 당사자와의 충분한 수기 없이 핵발전 건설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주권을 짓밟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국민주권 정부라 칭하지만 핵발전 확정 과정 속에서 보여준 것은 흡사 권위주의 정권의 답습이었습니다. 국민 여론을 앞세우지만 정해진 답을 위한 요식행위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패싱하고 실용을 앞세워 개발자본의 날개를 달아주는 원전 건설 계획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핵발전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기후위기 시대 극한 기후 속에서 사고 위험은 더 커집니다. 후쿠시마 핵참사는 과거의 것이 아닌 지금 우리 곁에 상존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에너지 전환도 필요하고 탄소 배출도 시급히 줄여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 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 생명과 안전의 문제, 함께 존재할지 괴멸할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핵발전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 그저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해 단 한 기도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지금 상황이 비상임을 선언합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총칼로 시민을 위협하는 것만이 비상시국이 아닙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삶,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한 땅에서 끊임없이 착취당하는 불평등한 삶, 미래의 안녕을 저당 잡힌 삶, 이런 것들이 바로 비상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재명 정부의 반민주 공론화 과정을 광장 시민이 일으켜 세우고자 했던 민주주의를 배신한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도 큰 실효가 없고 그 위험성도 더욱 커질 모든 핵발전 정책에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이재명 정부는 폭력적인 핵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 없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준택 책임과학자연대 공동대표 자아나 정치한 논문의 선국자 두 분께서 한번 이어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책임과학자연대 이준택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얘기했을 때 공급과 수요를 봤을 때 공급이 너무 모자랐어, 그전에는. 그래갖고서 공급이 모자라니까 수요에 딸려서 대정전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요새는 거꾸로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갖고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대정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무렵에 웬만한 업체들은 다 문을 닫고 그리고 또 휴가들 가고 그러니까 보통 만들어진 전기보다 그 수요가 작아지니까 대정전이 올 뻔했는데 그때 재생에너지는 며칠 동안 비가 와갖고서 그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전력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개가 다 균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전기를 줄일 수 없는 경직된 전력이 바로 뭐냐면 핵발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걸 갖다 줄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실제 거짓말이 아닌 게 그 전에 한수원 사장도 간발운전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고 또 거기에 노동조합 자체도 간발운전은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거기에 중앙연구원장 이 친구는 간발운전을 50%까지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간발운전을 하려고 그럴까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전기가 남아 돌아가는 입장인데 그 지금 생산된 전기를 자르어야 될 판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은 간발 운전을 하겠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면서 왜 그러면 간발 운전에서 남는 게 뭐냐? 새로운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핵발전소. 그거는 결국 국가의 돈, 국민이 낸 세금, 내 돈을 가져다 그 사람들이 짓겠다는 거죠. 새로 지으면은 남는 장사예요. 만약 내가 내 돈 갖지 않고서 국가의 돈 갖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그래서 팔면은 나는 떼돈 버는 거죠. 그 짓거리를 갖다가 이 핵 마피아들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규 핵발전소를 그렇게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했었던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생산은 원전이 26기가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26기가와트, 약 26기죠. 그런데 그걸 갖다 100기가와트로 한다면 원전 다 문 닫아야 되죠. 네. 100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그런데도 신규 핵발전소를 짓겠다. 그건 참 도대체가 맞지가 않는 얘기죠. 미국의 지금 현재 전력이 18%고 우리나라는 31%가 핵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은 앞으로 신규 핵발전소 지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재생에너지를 더 추가한다는 거죠. 왜 그 좋은 걸 갖다 못 쫓아갑니까? 미국의 국토 면적 대 핵발전소의 양, 숫자를 보면은 미국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겨우 한 기 지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이 좁은 땅에 그렇게 많은 핵발전소를 왜 지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리고 또 만들어도 그 비싼 전기를 갖다가 나눠 놀아서 버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는데도 계속 짓겠다. 그 얘기 뭐냐면 결국은 남해동 갖다가 자산의 증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면을 들여다봐야 돼요. 정 필요하면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돈 갖고 줘라. 한수원 민영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산업이나 그 무슨 뭐 다른 기타 전자산업처럼 자기네들 돈 갖고 그리고 돈 벌어서 그리고 사회에 환원해라. 왜 내 돈 갖고 니네들이 그걸 갖다 짓느냐 이거죠. 그리고 대통령 각하께서 과학은 핵발전소는 정치가 아니고 과학이라고 하셨어요. 과거에 침대는 과학이라고 그래갖고서 문제 틀린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다음에 가구가 아닌 것은 침대 했더니 틀렸어요. 그게 틀렸죠. 네. 핵발전소는 과학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때의 과학이냐면 1938년에 최초로 핵발전을 만든 이래 1940년대에 핵폭탄을 제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핵반응로가 오늘날의 핵발전소예요. 1940년대 그 캐캐복은 낡은 그 장치를 갖다가 지금 현재 쓰고 있어요. 만약 자동차가 1940년에 만들어진 자동차를 갖다 지금 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탈락이죠. 그건 한참 고쳐야 돼요. 뭐 재창조 수준의 그 경륜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께서 아직도 뭐 핵발전소가 과학이라고 그러면 제가 대학에서 25년 이상 핵 물리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무료로 대통령 각하께 개인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도 제가 갖고 갈게요. 그냥 자리만 만들어 놓으세요. 감사합니다. 각하라는 그 표현은 좀 일부러 그랬습니다. 지금 그 각하 시대를 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사무국장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과 그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입니다. 11살이 된 제 딸이 어제 물었습니다. 엄마 내일은 무슨 기자회견에 가느냐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발전소를 2개 더 짓는다고 해서 간다고 했더니 딸의 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쳤어? 이랬습니다. 진짜 미쳤어? 저한테 미쳤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다른 뉴스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데요. 제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같은 건 없다고 해도 아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은지 그른지 묻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저 말은 어떤 뜻이고 뭐 계엄 때 쿠데타는 어떻고 이렇게 아는 한도로 설명을 해주죠. 근데 제 딸이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전 사고를 모르다가 2020년대 들어가지고 해고요새 방류 때 이 핵에 대한 그 어떤 지식, 관심 이런 것들이 처음 생겼고요. 그 제주도에 해녀 있지 않습니까? 해녀가 되는 것이 제 딸의 당시 꿈이었기 때문에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뭐 하는 거냐? 어떻게 핵 오염수를 모두의 바다에 이렇게 뿌리냐고. 그것도 30년이나 계속 방류할 거 아닙니까? 당시 대통령한테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 뭐 하느냐고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딸뿐만 아니라 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저희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국회 찾아가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정치인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왜 만났겠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들이 있다고 했죠 그때. 그래서 어린이들의 말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 딸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치인들이 어린이들과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어떤 호감을 조금 아직까지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근데 대통령 되더니 핵오염수 방류도 저지하지 않고요. 핵 발전소를 2개 더 짓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겠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근데 딸도 그런 뭐 이재명식 저는 정말 저질스러운 쓰레기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이런 상황은 11살 딸에게 저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 설명을 하면 정치를 제대로 배우고 알기도 전에 정치 혐오부터 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솔직히 말할 수 없는 정치는요. 정말 양아치 같은 겁니다. 제가 딸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을. 그럼 그땐 왜 만났어?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신규 핵발전소를 2037년경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40년 정도 가동하고 또 뭐 회의 열어가지고 뭐 플러스 알파 연장하고 그러면 2080년 이후가 되는데요. 여기 우리 중에 몇 분이나 살아 계실까요? 저는 대략 110세가 되는데 이렇게 자신하긴 힘든 시점입니다. 저는 1963년생 대통령이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각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소 중립 하면서. 최근에 2035 NDC가 문제가 됐고요. 그때도 윤석열 개헌만 위원이 아니라 이재명의 NDC도 위원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상황 똑같습니다. 다 위원이죠. 헌법 전문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책임과 의무가 그 헌법 전문에 써 있어요.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까지도. 저는 이렇게 주권자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가지고 주권자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고 뒤에 등에 비수를 꽂는 이런 정치 정말 용납할 수 없고요. 오늘 이 본능을 가지고 저희 엄마들과 어린이들과 혐오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 잘못된 정치, 특히 이재명 심판하는데 행동으로 이 분노를 옮겨가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정말 탈핵 최전선에서 평생을 이렇게 싸워오신 존경하는 활동가 분들이지만 조금 더 어린이들 미래 세대까지 돌아보시면서 한 발짝 더 행동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외에도 많은 목소리들이 있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한 말들은 더 많습니다. 그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잘 녹여내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은수 원불교 환경연대 사무처장님, 박홍표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하태성
동해삼척 기후위기 비상행동 상임대표 세 분께서 탈핵 비상시국 선언문 낭독을 하기 전에 탈핵 비상시국 개항 공동계획을 위해서 탈핵 시민행동 집행위원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10시 반부터 진행된 대표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인 154개 단체와 84명을 기본으로 범시민사회를 추가로 조직하여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비상행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첫째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신규 핵발전소 부지 공모 및 유치 절차를 중단시키고, 두 번째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 포함 제12차 전기본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형성하며, 세 번째로 시민사회 주도의 탈핵 의제를 재형성하고 대중적 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다음 주 목요일인 12일을 집중 항의의 날로 정하고, 현재 신규 핵발전소 유치를 계획하는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지자체 청사를 방문하여 공개 질의하고 항의 행동을 진행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 15년을 맞아 탈핵 선언대회를 열고 탈핵 미사, 선언대회, 청와대 인간띠입기 등 대규모 시민행동을 진행하여 신규 핵발전소 2기 포함 11차 전기본 백지화와 부지공모 철회,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 해임, 이재명 대통령의 신규 핵발전소 쟁점에 대한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책임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캠페인 및 각계 행동을 조직하여 광화문을 필두로 한 거리 곳곳에 선전전과 공론장을 열고 시민과 만나고 시민을 조직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이상 오늘 대표자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이며 154개 단체와 84명의 개인을 기초로 더 많은 단체를 확대하고 차기 회의를 통해 비상행동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리된 것 중에 크게 오류가 있거나 있으면 지금 말씀 주시면 수정할 텐데 그런 거 없죠? 예. 그러면 예정대로 조은숙, 박홍표, 하태선 세 분께서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탈핵 비상시국 선언문.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위기의 한복판에 서 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현 정부의 핵발전 정책 기조는 한국 사회의 안정과 민주주의, 기후 정의의 동북아 평화의 미래를 송두리째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발전원 선택에 대한 단순한 에너지 논정의 범위를 넘어 시민의 생명, 존엄, 미래를 걸고 떨어지는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확장되었다.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비상국면에 서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관련 부지공모 절차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정책 결정은 시민과 지역사회와의 충분히 참여한 수고의 과정이 아니라 절속 행정의 결과에 불과했다.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정책 추진 과정은 공허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요식 행위로 진행되었다. 이미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진행된 대국민 토론회와 짜맞춰진 여론조사는 수구의 장이 아니라 여론을 관리하고 반대 의견을 배제하는 도구로 기능했다. 이는 무책임하고 왜곡된 포퓰리즘 핵산업계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과 함께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도 추진하며 위험한 핵발전 체계를 구조적으로 연장시키려 한다. 이미 설계 수명을 다한 고리 2호기를 비롯한 현 정부 임기 동안 최소 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허가 만료를 맞이하며 상당수가 수명 연장의 심사 대상에 올라있다. 핵발전소 신규 건설과 수명 연장은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핵 위협을 고착화하는 하나의 정책 패키지다. 정부는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 전력 수요 증가,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산업 육성이라는 언어를 앞세워 핵발전의 필요성을 맹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의 사고 위험, 방사성 폐기물 문제,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장기적 피해, 사고 발생 시 회복 불가능한 재앙,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배전망 충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력 수요 관리 실패와 산업 정책의 무능을 뒤로 한 채 가장 위험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인 핵발전으로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에 불과하다. 핵발전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위험 그 자체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우리 사회와 공존할 수 없는 배제의 대상이다.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니다. 오히려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요 감축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장기간의 건설기간과 막대한 비용,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는 분산형 재생에너지 전환과 양립할 수 없다.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발전을 밀어붙이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빼앗는 또 다른 기후 범죄이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방기다. 핵발전의 모든 피해는 언제나 지역과 미래 세대에게 전가되어 왔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요받았고 방사성 폐기물은 다음 세대에게 떠넘겨졌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 경쟁력이라는 이름 아래 시민의 안전과 민주적 통제는 반복해서 후손위로 밀려났다. 특히 핵발전 정책은 군사, 안보 영역과 결합되며 핵 군사화와 핵 확산의 위험까지 증폭시키고 있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금 핵발전 확대는 안전이 아니라 불안의 씨앗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다른 길은 이미 가능하며 동시에 그 길이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전력 수요 관리의 강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 그리고 핵 위험과 핵 군사화의 부담을 미래 세대와 지역사회에 전가하지 않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세계 곳곳에서 탈핵은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 정책과 제도로 집행되고 있으며 에너지 산업의 흐름 역시 핵발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압도적 우위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국만이 이 흐름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위험한 선택으로 되돌아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고착화되어가는 현 정부의 핵발전 정책에 맞서 우리의 생명과 존엄, 미래를 지켜야 할 비상식으로 선언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국민 안전과 환경 보존의 책무를 외면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강행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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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핵발전소 부지성조 공모 절차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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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 확대가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와 적극적인 수요 관리, 지역 분산형 전원 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 핵발전소와 관련한 중요 쟁점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지역 주민 그리고 시민사회와 책임 있는 대화에 직접 나서라.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이것은 선언이기이자 경고이다. 정부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위험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공동행동, 법적 대응, 그 넘어선 모든 가능한 수단을 맞설 것이다. 오늘 선언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되돌릴 수 없는 위험 앞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탈핵은 우리 사회의 생존 문제다. 우리는 핵없는 사회를 향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2월 5일 탈핵 비상시국회의 150여 개 참여단체 및 개인 84명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의 정치 지형에선 우리에게 더 단호한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더 단단하고 넓은 연대가 필요할 겁니다. 한번 가보시죠.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처리하라!